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 인슐린이 우리 근육에서의 어떤 포도당 흡수와 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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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제가 다시 예.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슬라이드를 덮어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2번 슬라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슬라이드 제가 좀 이따가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인슐린의 이제 그 효과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간에서의 포도당 흡수, 그다음 저장, 사용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에 인슐린이 어떠한 그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런 이제 글루코스라고 하는 당과 그 다음에 간 사이에 화살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뭐 글라이코제네시스, 뭐 아니면 또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라이코제네시스라고 하는 이 글리코겐 합성, 그 다음에 제놀라이시스라고 하는 글리코겐 분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그 식사를 하고 나면은 그 음식으로부터 당분을 이렇게 분해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흡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뭐 우리 몸의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간다. 이거는 당뇨가 있으신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혈당이 올라갔을 때에 우리 몸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 대처하는 그런 어떤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하는 이 항상성이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누구나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 인슐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그 혈당으로 존재하는 이 글루코스를 간에서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빠르게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글리코겐 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식간, 그러니까 식사 때 사이, 이제 식사와 식사 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금식을 한다든지 좀 뭔가 밥을 잘 챙겨보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 대사량이란 것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만히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있어도 소모가 되는 그런 어떤 에너지원이 존재하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소진이 됩니다. 고갈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음식이 없으니까 어디선가 에너지를 다시 꺼내 와야 되겠죠. 거기에 그런 과정이 바로 글리코겐 분해고, 이러한 과정은 이제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요. 간이나 아니면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걸 근육 글리코겐이라고 하고요. 간에 저장되어 있는 걸 간 글리코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오게 됩니다. 딱 1년 전이더라고요. 다당뇨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2년 전이군요. 2020년 9월 8일, 딱 2년 전입니다. 이 2년 전에 다당뇨, 이 탄수화물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다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로서 식물은 전분,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이제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저장을 하고,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이 그물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중간에 단백질, 그러니까 글라이코제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둘러싸고 그 주변을 포도당, 글루코스가 서로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 포도당을 저장을 할 때에는 이렇게
이제 포도당을 사슬처럼 엮어가지고 이 글리코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포도당인 단당류가 선형 또는 가지형으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분 또는 녹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타치라고 하는 이 전분은 이 포도당 자체가 아주 선형 또는 가지형으로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당류에서 이제 글리코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글리코겐이 이제 지지난 시간부터 해서 뭐 근육 글리코겐, 오늘은 이제 간 글리코겐의 형태로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글루코즈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저장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포도당을 그 창고에 저장하는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량은 확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간 또는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포도당이 다시 혈액으로 방출이 돼가지고 혈당 농도가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만드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당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렇게 물으세요. 원장님, 그러니까 자기 전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혈당이 90이었는데 아침 공복 혈당이 100 또는 100이 좀 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저녁 식사 이후에 2시간 혈당이 90이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식사 후에 뭐 이렇게 혈당이 상승했다가 좀 떨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여지가 되었고, 그러면은 밤에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그 90보다 혈당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아침 공복 혈당이 90보다 좀 높이 100 또는 110으로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러한 인체의 생명활동, 이 항상성 유지를 위해 가지고 밤에 자는 동안에 그 90이라고 하는 혈당이 더 낮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간이나 근육 속에 저장이 되어 있던 포도당을 꺼내오는 그런 어떤 작용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밤에 자는 동안 인슐린을 그 포도당을 꺼내서 혈당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 이제 간에서 이 간세포 안에 포도당을 흡수하고 또 저장을 유발한 메커니즘의 어떠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럴까, 조금 이거는 좀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이 이렇게 간세포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글리코겐으로 합성되는 그 총량을 늘리게 됩니다. 그 과정이 뭐 어떤 간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일단 그 글리코겐의 분해를 방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글리코겐이 딱 저장되어 있던 그 글리코겐이 더 분해되지 않도록 만들면은 글리코겐의 총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간세포의 이제 혈액에서 간세포 쪽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한번 들어와서 나가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간세포 안에 들어온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기 쉽도록 만들어요. 다음 세 번째는 글리코겐 합성 효소를 포함한 이 글리코겐을 합성을 촉진하는 그런 어떤 효소들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간세포 안에 포도당이 들어오도록 딱 가두어 놓고, 그 다음에 이미 쌓여져 있는 글리코겐은 다시 분해되지 않도록 만들고, 딱 가두어진 포도당 안에서 글리코겐이 더 합성이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요 세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인슐린은 간에서의 포도당 흡수와 저장을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에 저장되는 글리코겐은 전체 간 질량의 한 5에서 6%까지 이렇게 증가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총 저장된 글리코겐은 약 한 100g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참고로 한 문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근육을 통해서 포도당을 소모시키거나 아니면은 근육세포 속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포도당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간세포 안에도 포도당이 들어와서 이제 흡수가 되어서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 간이라고 하는 이 장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으면은 혈당이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 뭐랄까요, 당분 대사가 너무 조금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간 세포가 손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뭐 당분의 과잉 섭취라든지 특히 이제 과당 같은 것을 과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간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어 가지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질환들 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술의 섭취 없이, 즉 알코올에 노출되지 않고서도 간세포가 뭔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라고 하는 이 장기는 당분 대사, 뭐 포도당 또는 과당과 같은 이런 당분 대사에 상당하게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당분 대사에 대한 인슐린 효과에서 인슐린과 간 사이의 어떤 그 메커니즘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뭐 인슐린이 됐든 아니면은 인체 당분 대사가 되었든 그러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심도 있게 알아두시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아두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인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방대하지만 이런 어떤 5에서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이런 어떤 인슐린이 이런 다양한 작용들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자유를 향한 여정을 향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